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분노, 우린 돈벌이 도구였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가졌을 당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먼 데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만 걸립니까?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수요일 날 그 차원대, 더운데 대학빛에 앉아서 있으면서도 부모님한테 훈부히 받은 돈 그걸 가지고 내놓습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그걸 제가 받는 적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나 하면서 가면 그 사람들은 좋은 뜻이 봤습니다.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 말고도 또 쓴소리를 내놓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위안부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요. 관련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데모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김문숙 부산 정대협 회장인데요. 김문숙 할머니.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 윤미향이 대표가 된 후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돈벌이하는 단체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윤미향이 정대협 주도권을 잡은 뒤부터는 이 수요 집회가 점점 모금회로 변질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이 김문수 회장님은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내가 마음을 품어만든 거예요. 와 얘기 안 했어 얘. 우리가 같이 산 게 몇 년이나 지금 말아 제발. 벌써 저 할매가 기사님 어머님을 어쩌실 겁니까? 그래도 남 얘기도 그따로 말씀하실 거예요. 어머님의 전화를 아니 왜 그렇게까지 그 할매들한테 집착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이요 할머니가 아니라 아빠가 게 지금 기회를 줄게. 인간이더라. 네, 그러니까 김문숙 할머니가 그동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 공식 사죄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오랜 시간 활동을 해왔죠. 그 스토리가 영화에 담겼습니다. 저 허스토리의 실제 주인공 김문숙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저렇게 김 기자 설명대로 쓴소리를 쏟아냈고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자식, 아들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팔아먹을 게 없어서 위안부 할머니들 이름을 팔아먹고 해결도 되기 전에 윤미향 당신이 국회에 들어가서 배지를 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어머니와 다른 기가 센 할머니들이 계셨으면 아마 당장 윤미향 당신 쫓아가서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라는 인터뷰 내용. 근데 여성한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요즘 할머니들 아니면 할머니들 자식을 통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떠한 소감을 가지세요? 예. 저는 저런 문제가 이번에 비로소 나온 건 아닐 것이다.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불만이 쌓여 있었던 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하면서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그 단체를 보면요. 예. 특히 그 단체가 돈이 개입되어 있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모금을 한다거나 이런 단체는 이런 그 불만이 항상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거의 모든 단체에. 그래서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단지 조합장 중에 구속 안 된 사람 별로 없더라. 아이고. 그 정도로 그 이권이 많이 있으면 이게 꼭 그 비리가 말썽이 있다? 생기고 비리가 생길 수 예.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특히나 이런 그 뭐 재건축 재개발은 어떤 이익을 위한 단체가 자치하고라도 이런 좋은 일 하는 단체 아닙니까? 정의연 같은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이 관계자들이 어떤 예. 도덕적으로 자기들은 무조건 옳고 좋은 일 하는데 당신들이 왜 자꾸 딴지 거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회계 문제에 대해서 예. 좀 모럴 해저드가 생긴 거 아니냐, 좀 해이해지는 게 처음에는 이걸 별거 아닌 걸로 시작했는데 예. 나중에 이게 돈이 모금도 많이 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커지더라고요, 보통.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라든가 감독관청에서 이런 그 감독이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감독관청도 처음부터 회계장부 꼼꼼히 전부 다 들여봤으면 네, 오늘날 같이 점검했으면. 이런 큰 문제는 안 생길 건데 예. 저는 감독관청도 책임이 많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 안성 쉼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안성에 있는 안성의 상중리라는 지역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쉼터가 마련이 되죠. 아까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비싸게 사고 왜 이렇게 싸게 팔았을까요? 도대체 그 차익은 어찌 된 것일까요? 이런 의혹이 불거진 바 있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 논란과 관련해서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해명한 바 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시세보다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 집을 매입하기 전에 안성 지역도 세 군데나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 집보다 훨씬 위치나 또 조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보다 싸지를 않았어요. 네, 안성 쉼터를 매각한 건축업자 부부가요. 그런데요. 이 거래 예. 직전에 경제난에 시달렸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인데 예. 안성 쉼터의 매도자 산재 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어서 이 건물이 압류당한 적이 있다 이런 겁니다. 안성 쉼터를 윤미향 측에 매각한 건축업자 부부가 산재 보험료 525만 원을 체납해서 건물이 압류됐다. 건축업자 부부가 건물을 지은 이후에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 뭔가 그 배경에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김관욱 교수 보시기에는 저 곽상도 의원의 저 주장은 글쎄요. 좀 어떻게 우리 김관욱 교수 먼저 말씀을 들어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자가 상당히 경제난에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헐값에 팔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윤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고가에 샀다. 상대적으로. 그러니 많이 차액을 남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윤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값을 다 주고 부르는 값에 샀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 집을 산 거가 된 것이다. 서로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일치했다. 그래서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저렇게 산 것인데 그 사이에서 윤 전 대표가 상당한 이익을 봤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신빙성 있게 증거로서 이제 주장이 뒷받침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규수 교수. 그 안성 쉼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의 이제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게 이제 비리로 이제 사실 전환돼 버렸거든요. 그전에는 뭐 공시가 좀 누락됐다 아니면 돈이 제대로 쓰였느냐 투명하지 않다. 뭐 어디 호프집 가서 몇 천만 원을 썼는데 이게 좀 뭐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조금 뭐 가십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성쉼터 기사가 나온 다음부터는 뭔가 큰 계획을 갖고 수억 원의 돈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뭔가 이득을 본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합리적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금 밝혀진 게 그거 아닙니까? 현대중공업이 지정기부금에서 10억 준 건데 마포에 이미 명성교회가 준 쉼터가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던 상태였죠. 있었고 그러면 정의연이 처음 해명했을 때 마포에 짓고 싶었는데 마포에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어서 10억까지는 못 산다. 안성으로 갔다는 건데 그것도 다 거짓말로 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은 할머니가 가기에 굉장히 복잡한 교통 환경을 갖고 있고 멀고요. 근데 굳이 갔어요. 근데 또 중개업자를 소개해준 분이 보니까 이규민 당선인은 이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과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같은 운덕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건설업자가 매도했던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이규민 당선인이 운영했던 지역 언론사의 또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림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정치인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후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고가에 사주면 됩니다. 내가 그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좀 비싸게 사줬다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저 가격이 제가 볼 때 5억인데 내가 7억 5천의 가치가 있다고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이규민 당선자와 저 건물업자와 아니면 정의연의 윤미향 당선인이 그 현대중공업이 좋은 뜻으로 기부했던 10억을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싸움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싸움한다는 뭐 적절한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의혹이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건 단순한 회계 누락이나 이런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을 낱낱이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이 뉴스를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정 의원이 어쨌든 그 안성의 쉼터를 운영하면서 그 관리 감독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모금회해줬고 그리고 그 관리 감독 권한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 사랑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저도 겨울철이면 늘 배지를 달고 나오는데 이쪽에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계평가를 그 공동모금회 쪽에서 F를 줬잖아요. 최하위 등급. 근데 그 이후에 뭔가 또 스토리가 있었다면서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뭐 이 쉼터를 잘 활용하나 안 하느냐, 중간 평가에서 회계 평가에서는 F등급을 받았는데 왜 F등급을 줬느냐면 당시에 뭐 이렇게 영수증이라든지 관련 증빙 자료가 좀 미비했다 이런 이유로 F등급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열배 측에서는 정대협 측에 소명 기회를 주고 좀 뭔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대협 측에서 개선 의지가 있고 쉼터를 앞으로라도 제대로 활용할 마음이 있었다면 여기에 제대로 소명을 하고 했을 텐데 그 당시 정대협 측이 보였던 반응은 아무런 답변을 안 한 채로 그대로 제재 조치가 확정되는 그 결과를 맞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각의 비판은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 이런 내용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 사랑의 열매 쪽에서는 정 의원 쪽에 기회를 어떻게 보면 준 거잖아요. 소명할 기회를. 근데도 아무런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랑의 열매 쪽과 이 정대협 쪽이 협의를 통해서 이 쉼터를 파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2016년에. 그래서 이제 그 매각이 막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대협이 매각을 진행을 하다가요.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니까 한 4년 정도잖아요. 한 4년 동안 매각 절차를 중단시켜버려요.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돌연. 그래서 그 사이에 4년 동안 건물 매매가가 하락하고 운영비가 또 쓰여졌을 것이고 한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또 손실을 빚었다는 겁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가 뭐 눈먼 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여상은 변호사 저렇게 했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가 밝혀진 게 이 예. 쉼터의 관리인으로 윤미향 당선자의 아버지께서 예. 몇 년 동안 7년 동안인가요? 그 있으면서 뭐 인건비. 몇 천만 원의 그 뭐 인건비를 받았다는 건데 사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은 이게 만일 투명하다면 즉시 보고해가지고 그걸 의문을 해소했으면 되는 건데 F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회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쉼터 운영에 필요한 투입된 자금과 그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예. 그걸 밝힐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겠죠. 있어서 만일 투명했다면 그걸 보고를 안 할 리 없고 그러니까 복지 공동모금에 그걸 매각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매각 못했냐? 이거는 그 지금 뭐 앞으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이걸 이용해서 윤미향 씨가 뭔가 할 게 있었다는 거죠. 쉽게는 가까이는 아버지의 어떤 그 임금, 그 관리비 이런 걸 갖다가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고 그다음 뭐 여기서 뭐 펜션 비슷하게 이걸 이용한 데도 몇 군데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바란 거 아니냐. 그걸 뭐 그렇지 않다면은 이걸 왜 4년이나 끄느냐 이거를 중단하고 그래서 이 쉼터를 가지고 윤미향 당선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윤미향 당선자가 명명백백하게 왜 그만뒀으며 그 당시에 어떤 돈이 나갔는데 증빙을 못했는지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의 뭐 이제 개인 추측이신 것이고. 그 추측이 검찰 통해서 밝혀져야죠. 예, 검찰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입니다. 아직 팩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참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김 기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뭐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결론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은 나왔는데요. 좀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의한 뒤에 결론을 냈는데요. 윤미향 이게 당선인과 결론입니까? 예. 정현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이게 당의 입장이고 사실관계 조사 후에 당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발표하기로는 아직 당 지도부가 윤미향 당선인을 직접 만나서 뭔가 면담하거나 알아보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당 지도부도요. 이제는 윤 당선인 일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는 모습입니다. 어제 발언이 준비돼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당에서 검토 후에 결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약간 우려 섞인 그런 걱정이나 이런 거를 전달했다는 거는 아니 이번 일에 대한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련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일 내로 당 지도부에서 그것은 여러분이 당에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달할 위치가 아닙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정식으로 그 안성 쉼터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각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제명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었으나 민주당은 오늘 결론을 내리기를 아닙니다. 제명 이런 거 아직은 시기상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요, 기자가 이제 강 대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요, 대변인님, 요번에 이 윤미향 건이요, 약간 조국 사태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생각하세요? 물었습니다. 강훈식 대변인 말하길 저희가 보기에는 조국 국면과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김근식 교수 보시기에는 저 민주당의 오늘의 결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직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섣불리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부분을 털고 나가자니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이중잣대를 하는 건 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중잣대입니까? 일단 같은 그 비례 당선인입니다만 양정숙 당선인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문제. 양정숙 당선인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알기도 전에 언론이 문제 제기도 하기 전에 미리 알아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동산 참여 의혹도 있고 굉장히 좀 부도덕하다 해서 사실은 제명을 신속하게 했어요. 검찰에 고발도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 고발도 하고.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양정숙 당선인은 또 다시 맞고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논란의 도덕성 문제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취한 조치를 해보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남아있다고 합니다만 오히려 차원이 훨씬 더 저는 이건 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정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당한 어떤 그 우리의 이 진정성들을 하루아침에 성들이 훼손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양정숙 개인의 비리 차원보다는 훨씬 더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양정숙 당선인은 아주 신속하게 제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싸우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이 윤미향 당선 지켜보겠다? 제가 볼 때는 그 친일 반일 프레임이 무서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도 그런 이중잣대에서 벗어나서 하루빨리 좀 그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입장을 좀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방금 지금 전해지기로는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었고 제가 전해드렸던 그 그래픽 가운데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검찰이 실제로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지금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마 취재 부서를 통해서 조금 더 쏙쏙 좀 자세한 내용이 전해질 겁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민주당의 오늘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김관욱 교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뭔가 명확한 결과들이 나오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연 우리가 두 가지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정의연이 여태까지 해왔던 사회적 기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전쟁 범죄를 피해자를 지금 보호하고 지원하고 또 그걸 국내에 왜 이렇게 만행을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기여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적절하게 재정이 사용됐는지 그리고 회계 처리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윤미향 전 대표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또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중대한 두 사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파악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윤 전 대표의 윤 당선자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처리해야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의 흐름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제명하고 뭐 이런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하다. 그리고 아까 양정숙 당선자 얘기했지만 양정숙 당선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규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보다 빠르게 제명 처리가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죠. 송영길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아버지를 고용해서 연봉 7,500만 원쯤 줬다면 저도 당연히 이거 큰 문제라고 봤을 텐데 보니까 6년 동안
120만 원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힐링센터를 자기 집처럼 살면서 돈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딱 오해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회계상의 문제 같은 것들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A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부실회계 의혹, 정의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막 지금 일보가 기사가 딱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줄밖에 없어요.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의 지금 뉴스만 전해졌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방송 중에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판사 출신 변호사 여상원 변호사 한 말씀 듣고 가야 되겠네요. 압수수색이 행해졌다는 것은 지금 피의자 조사나 뭐 이런 건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고소인의 고발장, 사회단체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만일에 그 고발 자체가 허무맹랑하거나 말이 안 된다 하면 압수수색하면 안 되죠. 이게 압수수색 영장은 또 판사가 발부하는 거거든요. 검찰의 판단만이 아니라 그러면요, 법원의 판단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고발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압수수색이 행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의연도 어떤 자기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빨리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송영길 의원 얘기 갑자기 좀 속보를 전해드려야 돼서 전해드렸고요. 하여튼 송영길 의원의 이야기는 직접 들으셨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판단이 있으셨을 겁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윤미향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이죠. 오늘 국회에서는 새롭게 이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모여갖고 연찬회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김 기자, 윤미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위한 안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함께 얼굴도 익히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윤미향 당선인의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빈 자리. 저 지금 의자를 찍었는데요. 저 자리가 아마도 윤미향 당선인의 자리, 명패만 그렇게 놓여있는 빈 자리가 보이고 계십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요. 근데 윤미향 당선인이요. 어제 저녁에 이용수 할머니와 만났다. 10분 정도 만났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뭐 무릎 꿇고 사과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윤 당선인에게 뭐 불쌍하다. 이런 얘기와 함께 눈물도 흘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보도가 먼저 좀 전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용수 할머니는 오는 25일에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라는 소식까지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어제 대구를 찾아가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10분간 독대가 이루어졌고 이용수 할머니는 그래 미향아 불쌍하구나 네가 눈물을 흘렸다. 이게 오늘 경향신문 조금 전에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또 예고했고요. 아까 우리 자리 비어져 있는 그 영상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의 만남은 만남인 것이고 오늘 공식적인 자리죠. 저 초선 의원들 모이는 연찬회 자리에는 모습을 윤미향 당선인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오늘 원래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으나 그 기자회견도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김건식 교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도 나름대로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겠죠. 그리고 그 진정성 있게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도 할 텐데 지금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 어제 밤에 대구에 가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서 눈물 흘렸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만 저 부분들 뭐 사실관계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풀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근데 이 사태는 10분의 만남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용수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은 이제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 앞에 사과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도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명패 비어있는 건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었다고 한다면 왜 국회의원 배지에 이렇게 연연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뒤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정말 30년 동안 지난 세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던
그런 시민단체의 대표로서의 윤미향 당선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쿨하게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재발 방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든지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나 우리 국민들 앞에 이 부분을 좀 잘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을 배지를 달아서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서 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사태가 불거진 것도 이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 가지 말라고 했던 데서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현장을 지켜서 정의연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정의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뭐 어제 대구에서의 그 독대 10분간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뭐 악어의 눈물인지 진정 어린 진짜 참회의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 개인의 어떤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그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가장 먼저 사퇴하는 겁니다. 당에게도 부담을 들고 정의연의 더 이상의 문제를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다음에 일본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의 이런 반일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대한 정당성 훼손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가 마침 하나 나왔더군요. 예. 데일리안이라는 언론사가 RN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한 여론조사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이쯤 되면 우리 국민 그 조사 대상자들에게 물은 것이죠.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57.2%였고요.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하신 분이 27.1%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가 15.7이었고요.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어쨌든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보다 2배 이상,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의 2배 이상이 사퇴해야 된다, 57.2%가 나왔어요. 근데 윤미향 당선인은 뭐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고, 정작 이 문제를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번 내 생각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의혹의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인은 기자회견도 지금 예고하지 않고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지금 카메라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윤미향 당선자와 이용수 할머니가 만났고 또 뭐 사죄를 드렸고 거기서 화해가 됐다. 이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었고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기억.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건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지금 뭐 회계상의 어떤 오류 그리고 재정이 어떤 적정하게 쓰여졌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의연이 지속 가능한 어떤 NGO로 여성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려면 이번 계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면 그거를 잘 깔끔하게 해소시키고 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응원, 성원 이런 것들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생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건너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상원 변호사. 예, 뭐 저는 추측이고 법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윤미향 당선자가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너무 사태를 가볍게 본 것 같다. 쉽게 본 것 같다. 안이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그냥 오류라고 이야기하면 끝날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사과했겠죠. 왜냐하면 할머니들한테 뭐 지원금 이런 게 안 간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신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 고발 몇 건이 하면서 이 사건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 전부 다는 아니지만 피해자 중에 한 분인데 그리고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어떤 그 눈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이런 게 있으면 윤미향 당선자로서는 형사사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다. 너무 사태를 심각성을 늦게 파악한 게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시간 정의연, 정대협과 관련된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을 좀 짚어봤습니다.